밤중에 눈이 번쩍 떠지는 순간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아, 또 이 시간이구나. 분명 잠들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새벽이 되면 이유 없이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아보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별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 괜히 걱정되는 가족, 이미 지나간 일들까지. 이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이겁니다. 왜 나만 이럴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반복해서 깨는 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잠이 부족해서 깨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이상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은 자요. 근데 자꾸 깨요. 그리고 깨면 다시는 못 자요. 겉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계속되면 몸은 한 번도 제대로 쉰 적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긴장과 피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매번 끊기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는 무겁고 감정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잠 문제는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을 더 자고 싶어서 못 자는 게 아닙니다. 몸이 잠들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시계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이 순간 몸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이 각성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도 하나입니다. 몸에게 지금은 깨어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다시 보내는 것.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단 몇 분 만에 다시 잠들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새벽에 깨는지, 왜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몸이 다시 잠을 허락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이유로 또 깨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새벽에 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이 얕아졌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몸은 전혀 다른 이유로 당신을 깨웁니다. 밤중에 깨는 순간 몸 안에서는 이미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근육이 다시 긴장합니다. 이건 악몽을 꿔서가 아닙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는 몸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입니다. 체온이 가장 낮고 혈압도 내려가며 몸은 깊은 휴식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몸은 즉시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은 음식, 잠들기 전까지 이어진 스마트폰, 하루 종일 쌓인 긴장, 이런 것들이 겹치면 몸은
지금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집니다. 문제는 눈이 떠진 다음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침대 위에서 가만히 버티려고 합니다. 다시 자야 한다. 빨리 자야 한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은 더 각성, 잠을 자려고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잠을 밀어내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눈만 감고 있으면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몸은 이미 완전히 깨어 있는데 머리만 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이때 필요한 건 더 눕는 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은 말보다 감각에 훨씬 민감합니다. 설득한다고 잠들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만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문제는 수면 시간이 아니라 수면 전환의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으로 돌아가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누워 있어도 아무리 눈을 감아도 밤은 계속 길어집니다. 이제부터 몸이 스스로 다시 잠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아주 짧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순간 새벽이 덜 두려워집니다. 이 방법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3분이면 됩니까?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이 안 오던 새벽에 그냥 그대로 해봤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다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잠을 자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을 다시 아래로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지금 새벽에 깼을 때 당신의 몸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눈은 떠졌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은 얕아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자려고 눈을 꼭 감는 순간 몸은 더 긴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을 감지 않는 겁니다. 불을 켤 필요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천장을 보거나 눈을 편안하게 둡니다. 그리고 숨을 바꿉니다. 깊게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쉽니다. 마치 한숨을 쉬듯이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두세요. 이걸 10번 정도만 반복합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숫자를 세지 마세요. 잠을 의식하지도 마세요. 그냥 숨이 나가는 감각만 느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어깨가 내려가는 걸 느낍니다. 다리가 침대에 더 깊게 붙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몸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발끝부터 힘을 빼듯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턱 하나씩 힘이 빠지는 느낌만 따라갑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흉내만 내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이 보통 2분에서 3분. 이 안에 몸은 이미 잠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잠이 오는 순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억이 툭 끊기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다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잠은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아주 빠르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몸부터 내려보냅니다.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새벽에 깨는 순간 공포가 줄어듭니다. 아,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구나. 이 감각을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해도 바로 잠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이 방법도 소용없는 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잠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얼마나 빨리 깨어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이미 하루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사람, 아직 끝나지 않은 생각들, 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대신 생각이 흘러가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딱 하나만 붙잡습니다. 오늘 낮에 먹었던 음식, 별 의미 없는 장면, 스쳐 지나간 대화 한 조각, 그리고 그 장면을 천천히 멀어지게 둡니다. 결론을 내리지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만 지켜봅니다. 이때 숨은 계속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나갈수록 몸도 같이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몸은 침대에 있는데 의식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잠으로 넘어가는 경계입니다. 이 경계를 억지로 넘으려 하면 다시 깨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해야 한다. 자야 한다. 이 마음이 사라질 때 몸은 스스로 잠을 선택합니다. 새벽에 자꾸 깨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 긴장을 다시 풀 수 있다는 걸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새벽은 더 이상 싸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잠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길목이 됩니다. 이 감각을 몇 번만 경험해도 다음에 깨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분함이 다시 잠을 데려옵니다. 잠은 쫓아갈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걸 몸이 먼저 알게 되면 밤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새벽에 꼭 같은 시간에 깨는데요. 맞습니다. 이 문제에는 아주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밤중에 깨는 시간이 늘 비슷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 안의 리듬이 그 시간에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깊이 쉬어야 하는 구간입니다. 혈압은 내려가고 심장은 느려지고 근육과 신경은 완전히 힘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몸이 깨어난다면 어딘가에서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이 시간에 자주 깨는 분들은 공통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몸이 긴장돼 있었다는 점, 하루 종일 참고 버틴 감정, 미뤄둔 걱정, 끝내지 못한 생각들, 이게 밤에 한꺼번에 몸으로 올라옵니다. 몸은 낮 동안 버텨왔기 때문에 밤에라도 경계를 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푸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라면 몸은 깊은 잠 대신 짧은 각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눈을 떴을 때 이걸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지나가는 현상으로 두느냐. 문제로 보는 순간 몸은 더 깨어나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두는 순간 몸은 다시 내려갑니다. 이 차이가 밤을 갈라놓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시계를 보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몇 시간 남았지? 내일 괜찮을까? 이 생각이 몸을 다시 위로 끌어올립니다. 대신 눈을 뜬 채로 지금 느껴지는 감각만 확인합니다. 이불의 무게, 침대의 온기, 숨이 나가는 느낌. 몸은 이런 신호에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걸 반복하면 몸은 이 시간대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다시 배웁니다. 그때부터 깨의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밤은 조금씩 다시 길들여지는 영역입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반복해도 새벽에 깨는 횟수와 깼을 때의 불안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잠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결과입니다. 몸이 회복을 느끼면 잠은 뒤따라옵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밤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생활을 어디까지 바꿔야 하나요? 잠을 위해 하루를 전부 바꿔야 한다면 벌써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에 깨는 문제는 하루 전체가 아니라 딱 몇 군데만 건드리면 달라집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잠들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잠은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방식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몸 상태, 이 시간이 다음 날 새벽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잠이 가장 빨리 안정된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몸을 흥분시키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늦은 시간에 뉴스, 자극적인 영상, 끝없는 휴대폰 화면. 이건 몸에게 아직 낮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정보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몸이 내려갈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불을 조금 낮추고 소리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지금이 밤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아주 짧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같은 순서를 매일 반복하는 것. 이를테면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조용히 앉아 숨 고르기. 이 순서가 몸에게는 이제 내려갈 시간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한 흐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같은 행동이 반복될수록 몸은 미리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루를 정리한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 준비가 쌓이기 시작하면 새벽에 깨더라도 몸은 훨씬 빨리 다시 내려갑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몸이 밤을 믿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 믿음은 이렇게 하루의 끝에서 조금씩 만들어집니다. 이제 몸은 내려가는 법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다시 잠을 방해받습니다. 바로 마음의 경계입니다. 몸은 내려가려 하는데 마음이 끝까지 놓아주지 못하는 상태.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납니다. 하루를 대충 넘기지 않고 모든 걸 잘 해내려는 분들, 그런 분일수록 밤이 되면 마음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합니다. 내일 괜찮을까? 오늘 잠을 못 자면 어쩌지? 이 순간 몸은 다시 위로 끌려 올라옵니다.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은 하루를 완벽하게 산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놓아줄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하루를 끝내는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이 문장을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은 쉬어도 된다. 이 말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몸에게 보내는 종료 신호입니다. 사람의 몸은 시작보다 끝을 더 중요하게 기억합니다. 하루가 이 말로 끝나면 몸은 이제 경계를 풀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려가는 순간 몸은 훨씬 빠르게 잠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허락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허락, 이걸 스스로에게 주는 순간 밤은 더 이상 싸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가 내려앉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됩니다. 이 감각을 몇 번만 반복해도 새벽에 깼을 때 마음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이 다시 잠을 불러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밤중에 자꾸 깨는 건 당신이 약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몸이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풀 수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몸은 아직 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내려가는 길을 잠시 헷갈렸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잠을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깨는 순간을 실패로 판단하지 않는 것, 몸이 내려갈 수 있도록 조금의 여유를 허락하는 것, 이 세 가지만으로도 밤은 달라집니다. 오늘 밤 또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고 몸을 맡기고 하루를 내려놓는 것, 그 순간 몸은 이제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잠은 그 판단 뒤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하루 만에 완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전과는 다른 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잠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숙면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은 그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